어제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는 어떤 경제 정책들을 내놓았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해남에서 전화 받습니다. 아 역시 지금 해남에 가시는군요. 금기원래. 예. 아니요, 금기원래가 아니라 예. 금기원래는 이미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광주와 예. 전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광주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선 끝날 때까지 그 광주, 해남 이쪽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여의도는 안 오시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6일간 예. 해남 광주에 살았습니다만은 오늘 오후에 잠깐 상경했다가 예. 내일 아침 다시 광주로 내려오고 예. 해남으로 옵니다. 의원님, 그래, 예. 내일 저녁에 또 올라가고. 예. 의원님 지금 그 호남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호남의 본진이니까 거기서 그래도 엄청난 열광적인 지지와 득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예.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그 전부터 제가 대변인을 수십 년 하면서 예. 함께 모시고 다녔잖아요. 예.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대중 예.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출마했을 때 그때보다 더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기류의 김대중을 예. 생각하면서 기류의 이재명은 예. 김대중이 환생, 오. 부활해가지고 나타났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예. 또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걸 보면은 아 그래요?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도권도 다녀보고 예. 특히 TK 지역에서 30% 이상의 지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예.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D-15 아니에요? 예.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 예. 맞아요. 겸손하자 예.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의원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82.98, 전남 86.10, 광주에서 84.82 이렇게 한 85% 내외의 득표를 기록했거든요. 이번에 그거 넘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남, 전북, 광주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할 때 예. 95% 선이었습니다. 95%? 95%. 예. 저도 해남안도 진도에서 1년 전에 총선에서 93% 득표를 예. 했는데 예. 어떠한 경우에도 9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와야겠다 예. 하는 것이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의 저희들의 목표이고 예. 유권자들도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김대중, 노무현만큼 이재명이 득표한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지금 호남에서 그렇고 지금 TK, PK에서도 숫자가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유시민 작가가 예측하기로는 전체 득표율 55% 정도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 예측치는 어떻게 보세요? 달성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달성 그 이상 할 것으로 저도 확신합니다. 55 이상? 예. 왜냐하면 개헌 후 예. 지금 이 판국에 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55%, 예. 정권 유지가 35%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55% 이상 득표를 받는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61%의 당선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잘하면은 예. 우리 국민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예. 내란 세력에게 또 기회를 주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60대, 30대 10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60대 30대 10이면은 이재명 후보 60, 김문수 후보 30, 그리고 이준석 후보 10 요 정도로 나올 거다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55%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이
국민의힘 내부의 내랑 주체 세력들이 반성 없이 준동하는 것을 보고 예. 중도층이 우리에게 넘어올고 있고 그래서 35% 정권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30% 선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이준석 후보가 10% 예. 가까이 받으면은 대성공이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제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TV 토론 첫 날이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토론은 몇 점 주시겠어요? 어제 선두주자로서 예. 이슈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아주 성공했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방어한 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아닙니까? 예. 이것을 협상을 하겠다. 음흠. 여기에 상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예. 그것은 방법적으로도 우리가 당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한테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어려운 처지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큰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예. 만약 정상회담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종로에서 뺨 맞고 을지로 와서 눈을 기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러한 하나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온 대통령 후보다.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른 후보들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개헌. 예. 네, 개헌 문제에 대해서 토론 전에 예. 이슈를 던져주었거든요. 어제요. 그랬죠. 예,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예.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가 목표다. 맞아요. 하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 이 문제는 주로 제가 많이 응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죠. 그런데 어제 그러나 저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말씀했지만은 예. 개헌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5060의 이 국악을 벗어 던지고 제7공화국 미래의 대문을 활짝 여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예. 라고 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5.18 행사 후에 거기에서 5.18 광주 정신을 헌법재판 전문에 넣자. 그러면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아주 좋았는데 예. 좋았는데. 김문수 후보도 합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슈를 예. 만들어내지 못한 김문수 후보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어제 이제 말씀하셨듯이 같은 날 이재명 후보가 먼저 했죠. 오전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김문수 후보 같은 날 개헌 공약 내놨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개헌 공약의 핵심 포인트 뭐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첫째 4년 중임제.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예. 4년 연임제. 네, 연임제.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온다. 예.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도 일단 답변을 내놓았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대통령 당선되는 분이 예. 이제 개헌 문제를 논의해서 당신들의 임기 중에 예. 국회에서 개헌을 하면은 개헌도 성공한다. 이렇게 보고 예. 어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안은 사실 약 한 달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된 합의된 그러한 안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개헌 블랙홀로 빠지면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가 블랙홀로 빠져버리면은 안 된다. 라고 해서 자기 임기 중에 나도 개헌한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약속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그러한 것을 발표함으로써
우원식 국회의장안이 이제 확인됐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일부 언론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예, 예. 밝혀졌는데 예. 그때 우원식 의장이 잘 인내하고 어허. 협력해가지고 어제 그 안이 나온 것은 아주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예. 그 개헌을 해서 음흠. 제7공화국의 미래로 가는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개헌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의원님.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말에 탈당했잖아요. 이거 탈당 하나마나 똑같은 사람이죠. 뭐. 그렇습니까? 예. 아니 탈당하면 뭐 합니까? 오.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아, 예. 오. 의원님. 김문수 후보도 예. 책임을 져야죠. 오. 예. 내란 정식 세력을 키워야 됩니까? 내란 세력을 키워야 됩니까? 음흠. 전 세계적으로 넌센스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으면은 국가가 편하지 않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성명서는 김문수 후보 선대위원장 취임사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그건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근데 계속 우리는 예. 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돼야 나라가 산다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누굽니까? 음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윤석열의 입을 저는 자꾸 쳐다보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 꼴 됐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예. 또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했다가 하면 책임을 지고 반성한다? 이걸로 끝나겠어요? 예. 저는 후보 사퇴가 음흠. 진정한 책임의 결과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디어 탈당했으니 선거판을 확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뭐 이런 기대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 기대는? 아니 헌집 문패 바꿨다고 새집됩니까?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허.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예. 어제 5.18 기념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5.18 정신을 높이 평가해요. 어허. 예. 비상계엄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사과는 한마디 해야죠. 어허. 총체적으로 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 5.18은 비상계엄을 광주 시민들이 한 거에서 무너뜨린 것은 잘한 일이고 자기들이 21세기에 계엄한 것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제발 김문수 후보가 청산할 건 청산하고 이제 우리도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미래로 갈 테니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윤석열 감싸고 돌면서 5.18 정신 얘기하면은 누가 속아 넘어가나요? 예. 우리 국민은 한 번 속았지 두 번은 안 속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지금 저 홍준표 전 시장 설득하러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홍 전 시장이 설득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아니 홍 전 시장이 누굽니까? 그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한다는 우리 속담대로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뭐 하와이 휴가 갔습니까? 아. 왜 국회의원 3명이 또 거기까지 갑니까? 쇼를 해도 될 만한 쇼를 해야지. 아, 쇼다. 차라리 예. 예. 바닥을 누비면서 우리가 잘못됐으니 윤석열과 손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겠습니다. 예. 이런 반성과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지. 홍준표 시장 설득하러 예. 국회의원 3명이 하와이로 가요? 그건 국민들이 더 웃을 겁니다. 예. 의원님, 일각에서 뭐 당사자들은 부인하긴 했지만 이재명 정부 홍준표 총리설 당사자 다 부인하긴 했어요. 요거 개인적으로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그건
서로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 그래요? 예. 네. 왜죠? 왜요? 근데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가깝고 예. 대화도 많이 하는 사이입니다만은 그분이 만약 예. 총리요? 잉크 빠르기도 전에 예. 아. 이재명 정부의 총리가 된다?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아하. 홍준표 총리? 예.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그런 조합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홍준표 시장이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면은 예. 써볼 만한 카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화이팅!